자, 인앱 결제 쪽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앱 결제에 대한 꿈을 품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인앱 결제는 제가 앞에서도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결국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죠. 컨텐츠의 문제인 거지. 인앱 결제는요,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는 인앱 결제는 크게 세 가지, 소장형, 소비형, 구독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장형은 이제 한 번만 구매하면 되는 거. 기한이 따로 뭐 있다거나 소비를 해가지고 소진되면은 다시 구매를 해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여기도 있지만은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고, 무료 버전에서 이제 인앱 결제로 광고 제거를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은 그 광고 제거를 한 거는 그게 어떤 유효 기간이 사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유효 기간이 있는 형태로 처음부터 판매를 한 게 아니라면.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있죠. 내가 앱을 지우고서 다시 깔았어요. 다시 깔았는데 다시 깔았더니 광고가 이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내가 이전에 결제했다라는 기록을 저쪽에다가 인증할 수 있으면 그 광고는 다시 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종류 아이템들은 이제 소장형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혹은 이제 뭐 이북 같은 종류가 그게 그 대여 형태가 아니고 구매하는 형태여가지고 특정 그 권수의 책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언제든지 그건 다시 리스토어가 되어야 하는 항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소장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소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코인 같은 거를 충전을 해가지고 그거를 서비스 내에 이용을 할 때 유료로 사용을 할 때 그걸 조금씩 조금씩 소진을 하면서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형 아이템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는 뭐 이거를 뭐 대여형 서비스 같은 것도, 그러니까 뭐 책이 있는데 책을 이제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대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대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여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그 뒤에 그 대여했던 권한은 다시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 기간 안에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 그래서 중복적으로 구매가 가능한 그런 것들을 소비형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기 구독에 해당하는 구독형 아이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인앱 퍼체이스 관련된 패키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또 거의 뭐 저 패키지가 딱히 문제가 없이 대부분 결제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별다른 이제 더 뭐 잘 만들어진 패키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뭐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하고 이 패키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라면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인앱 결제 안에서는 아무튼 뭐 아직까지는 안 되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일단 저 패키지를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인앱 결제 부분에 이제 초기화도 그렇고 구매하는 부분도 그렇고 이게 정말 심플하게 뭐 검증 로직 같은 부분들을 많이 드러내고 진행을 하겠다. 정말 심플하게 그냥 결제를 시키겠다. 라고 하면은 정말 작은 양의 코드만으로도 구현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화를 할 때에는 리액트 네이티브 인앱 퍼체이스, 그래서 RNIAP라는 패키지 임포트를 한 다음에 init 커넥션이라는 거 호출 하나만 해도 일단은 초기화가 되고요. 두 번째 보면은 저희 get 프로덕트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은 실제 콘솔에 있는 내용을 좀 보여드리고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초기화는 이렇게 그 이니 커넥션하고 get 프로덕트 하는 거 정도면은 전부 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저 호출 자체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인앱 결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게 오류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그 예외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앱 결제 개발상에 문제가 없었지만 사용자가 한 번도 앱스토어에 로그인을 한 적이 없는 사용자다. 그래가지고 앱스토어 연결 자체를 하고 나서 이걸 진행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경우에도 저 이닉 커넥션 하는 쪽에서 에러가 나고요. 그리고 내가 프로덕트를 등록을 해놨는데 그 프로덕트가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려가게 됐다든가 아니면은 그게 이제 뭐 목록이 없어져가지고 없어진 목록으로 호출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개발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어,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뭐 사용자가 그 인앱 결제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로그인을 해놨는데 딱 스토어 로그인을 안 해놓는 경우에도 이제 이게 초기화 자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에러가 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아무튼 그 케이스별로 조절을 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실 겁니다.
그거 외에는 초기화는 별다른 거 없이 어, 물론 이제 그 리액트넷 여기 사용법 보시면은 패키지 설치하는 거랑 뭐 iOS랑 안드로이드에 각각 또 그 모듈 설치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진행을 하셔야겠지만 초기화는 정말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 로직은 일단 이게 그 소장형 아니고 소비형인 경우를 기준으로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형하고 소비형하고 비교했을 때 소비형 쪽에 한 가지 스텝이 더 있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자, 바이 프로덕트라는 메소드 이용을 해가지고 그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저것만 가지고서도 구매는 됩니다. 앞에서 이제 초기화가 된 상태라면은 초기화가 된 상태고 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은 저 바이 프로덕트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소장형 아이템은 구매가 됐다 안 됐다 뭐 실패 그 어웨이트로 그냥 한 번에 받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프로미스를 리턴을 하기 때문에 den하고 catch로 이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가 이거에 대한 그 어떤 사용자가 이제 결제 승인을 하고 나면 승인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영수증 번호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가 서버에다가 저장을 좀 해놓을 것이다 라고 하면은 영수증 번호는 저 퍼체이스 안에 저 트랜잭션 레시트 안에서 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소비형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소비형 아이템을 소비시키는 시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비가 완료되는 시점이라는 거가 이제 소비형 아이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코인을 충전을 했다. 코인을 충전을 하면은 대부분 코인은 충전과 동시에 소비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코인은 충전을 하고 나면은 바로 완료가 돼서 코인은 이제 여러 번 언제든지 다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제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근데 책을 대여를 한다. 기간이 3일이다라고 하면은 3일 안에는 사실 다시 결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3일 안에 사용자가 들어가서 또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결제가 안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그거는 내가 이미 구매를 해서 소비를 하기 위해 들고 있는 아이템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3일이 경과해서 더 이상 그 아이템에 대한 접근 권한이 그러니까 없어졌을 때 그때가 이제 대여하는 아이템은 소비가 완료되는 시점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소비가 완료되게끔 처리를 해주면은 그때 소비가 완료가 되게끔 처리를 해주면은 그 소비 아이템이 이제 다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대상으로도 포함이 되고 사용자가 다시 재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에 대한 이 부분은요, 소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이거는 즉시적으로 완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해 놨지만 이 경우가 아니고 그 보통은 앱 초기화하는 시점에서 초기화가 잘 됐으면 초기화가 성공을 했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지금 소비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아이템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를 추가하는 거를 이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항상 필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필요한 케이스에 그거를 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소비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몇 개고 그 아이템들의 아이디가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만료가 돼야 되는 아이템들이 있으면은 이제 만료를 시켜주고 여기 그 소비를 완료를 시켜주고 그런 처리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get available purchase를 이제 그 가지고 와서요. 지금 이 구문이 초기화 부분에 그대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진행 중인 소비인 거를 그대로 체크를 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 그 consume purchase라고 돼 있는 이 부분 await RNIAP consume purchase라고 돼 있는 저 부분이 이제 실제 소비가 완료되는 시점. 그래서 저 소비가 완료가 되면 사용자들은 다시 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템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구글 플레이 콘솔을 보고서 다시 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아까 보셨던 구글 플레이 쪽 콘솔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인앱 상품 탭이 있어요. 그래서 인앱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는데 APK를 해야 되는군요. 잠시 저거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미지랑 다 등록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 걸 보여드리지? 자, 제가 다른 쪽의 내용을 함부로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 그 인앱 결제 같은 경우에는요, 그 상품 아이디를 하나를 반드시 작성을 하게 합니다. 상품 아이디, 그리고 상품 설명 같은 것들을 넣게 하고요. 그리고 가격 정보를 넣게 돼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가격을 다르게 설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격을 넣고 환율 적용이 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국가별로 금액을 다 다르게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정보를 넣는데, 보통 이제 상품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상품 아이디는 여기 이제 그 앱 내에서만 고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면은 된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상품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약간 유니버설하게 글로벌한 아이디를 가지게끔 작성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뭐 사용을 했었던 뭐 타노스, 아까 뭐 타노스 룰렛 안에 이제 뭐 소비성 아이템 뭐 001번 이런 식으로 상품 아이디를 패키지 네임 형태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다음에 상품 설명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앱 퍼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것도 그렇지만, 그 인앱 퍼체이스는 그 상품 이제 결제 창이 그 시스템에 있는 결제 창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꼭 이게 저희가 플러그인을 사용하기 때문만이 아니고, 인앱 결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인앱 결제 UI를 통해서만 결제를 하고 그 결과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그 인앱 결제하는 쪽, 그리고 인앱 결제를 하고 나면 나중에 자기 메일로 날아오는 그 영수증, 그런 것들에 표시되는 텍스트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그 내용이 이제 결제하기 전에 이제 그 최종 승인하기 전에 나오는 그 짧은 메시지랑, 그리고 영수증, 그런 쪽에 이제 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정보 이런 식으로 넣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품 아이디는 뭐 당연하겠지만, 그 등록되어 있는 상품 여러 개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아이디들이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그 get product 안에 이제 item.id라고 호출하는 저 부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저 부분에 이제 넣고, 인앱 상품이 하나인 경우보다는 이제 여러 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배열 형태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프로덕트로 확인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디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이쪽에서도 그 앱 버전 요거 등록을 하게 되면은요, 앱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지금 제가 한 번도 출시를 한 적이 없는 앱에다가 인앱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최소 그 앱 출시를 한번 해서 APK를 등록을 해야 여기 인앱 상품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앱 상품을 다 등록을 해놓고 나서 한 번에 스토어 배포를 할 수는 없고요. 인앱이 없는 상태에서 배포를 한번 하고 인앱 상품 세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개발을 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